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화면에 비친 조정훈 의원이죠. 저는 이 조정훈 의원을 보면요, 그야말로 신뢰감이 참 이렇게 갑니다. 생깁니다. 저절로. 우파라고는 생각 안 돼요. 우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다고 완전한 중립 이렇게 말하기도 어색하죠. 이 한 인간의 이 정치적 스탠스, 이념 성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중립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중립이 있다면 이 조정훈 의원이야말로 가장 중립이라는 그 단어에 근사치에 가 있는 인물이 아닌가. 보수와 뭐 진보가 되었던 우파와 좌파가 되었던 어떤 그런 구분이 뭐 있다 치고요. 그 기준에 보면요, 가장 그래도 가운데 위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상식과 균형감,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뭐 저쪽에 왼쪽에 많이 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의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내로남불, 선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두 개 빼고 나면은 그들은 그냥 시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흑백 논리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혹은 지지층들로 하여금 분노를 계속 유발시키죠. 분노를. 그래서 그들은 그 분노의 수단으로 삼는 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주로. 과거 들축이죠. 그런데 그게요, 너무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고 국민들 간에 위화감만 키우고요.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만 잔뜩 키워놨죠. 과거 들추는 세력치고 올바른 세력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혁명을 해도요, 혁명은 그 순간으로 끝을 내야 돼요. 혁명하고 난 뒤에 과거 들추기 시작하면은 그 혁명은 이미 변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혁명 세력도 아닌데도 과거 들추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일본과 관계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끝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들이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하게 되면은 100년 뒤에도 반일 선동은 통합니다. 남북이 통일이 안 된 상태로 있는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속에서야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진짜로 새기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또 저쪽은 또 저쪽대로 또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 양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런 주장이 있다면 누구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조정훈 의원이 거기에 근사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정훈 의원 인물도 훤칠하고요. 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폼새라든가 워딩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야말로 젠틀한 느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적 노선만 어떻게 잘 이렇게 택하게 되면 대승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인연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조정훈 의원은 경제를 잘 아는 경제인으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는 경제학자에 가깝죠, 사실은. 그런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은행 IBRD 출신이고요.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요. 2020년 2월 23일 시대 전환이라는 사실상 이제 미니 정당을 창당했고요. 그 당시 이제 4.15 선거 때,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연대를 위해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있죠. 위성정당이 있죠. 거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가지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시대 전환으로 이제 복당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쪽과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조정훈 의원은 오히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더 호흡이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주의를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요, 조정훈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얼척없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배신은 누구를 배신했다는 말입니까? 조정훈이 바라보는 것은 시대와 국민이더라고요. 이 조정훈은 국민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민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민생을 보듬지 못하는 정치는 무의미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나이 이제 50이죠. 연세대학교 나왔고요. 하버드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했고요. 여시제 부원장이라고 하는 또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소장을 했고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정훈 의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최근에 조정훈 의원에 나온 이야기들, 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 이번엔 김건희 형법 문제 없었다. 야,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화끈하게 발언해주는 의원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정훈 쌍특검 패터 결국 진영 싸움이다. 교묘한 민주, 순진한 정의. 여기 지금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캐스팅 보트를 진 조정훈 영부인을 정치 결단 내겠다는 것라면서요.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조정훈 의원의 기본 스탠스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만일에 이제 하게 되면은요, 모든 정치가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민생은 실종되고 대한민국 정치는 또 개차반이 된다. 국민은 아랑곳 없이 그냥 진흙탕 싸움만 하게 된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정쟁이라는 것도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갖고 해야지. 김건희 여사 일은 도대체 언제 겁니까 그게? 도이치모터스 그거거든요. 자, 기도 차지 않습니다 정말. 자, 조정훈 의원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바로 도장 찍겠다. 자, 조정훈 김건희 특검 반대. 결혼 전 일이다. 대통령 이혼하라는 것이냐? 이런 발언까지 해주고요. 조정훈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다. 야합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이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시원한 돌직구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조정훈 의원, 뭐 전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죠. 자, 이 조정훈 의원이 말이죠. 다른 신문을 보면요, 충청 일본과 거기서 보면 조정훈 의원의 망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간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훈 의원이 스탠스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이제 이재명 뭐 문재인 이쪽과는 거리가 있는 스탠스라는 게 확인되면서부터 이 좌파지들이 이제 드디어 조정훈 의원에게 딴지를 걸던데요. 지켜내야죠. 꼭 국민의힘 지지층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것보다도요, 보편과 상식, 그리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밸런스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국회 안에 10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들은 이 국회 믿고 그냥 뭐라도 돼요. 정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명도 안 돼요. 10명은 뭡니까?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희귀 인간입니다. 희귀 인간. 제가 조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했던 그 국회에서요, 의정 활동하면서 했던 말을 제가 짤막한 걸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0억 클럽이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에 관한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벌린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린
모든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0억 클럽이 자, 짤막한 조정훈 의원의 말 속에 이 조정훈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그의 사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꼭 마치 여당 같잖아요, 여당.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조정훈 의원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그냥 오게 하자 이런 어떤 주장도 합니다. 저도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도 좋지만 다음 총선에서요 연대를 하는 그런 공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정훈 의원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는 서울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수도권의 좋은 곳에 시대 전환 이름으로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의힘 표에다가 조정훈 의원 본인의 또 개인의 어떤 그 흡인력으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정쟁이 지금 극심하고 치열하고요. 이거 대부분은 좌파들 때문에 이렇게 정쟁이 이제 극심해진 겁니다. 보수가 이렇게까지 이제 정쟁을 벌이는 스타일은 아니죠. 보통은 야당하고 혹은 뭐 야당일 때는 여당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좌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주된 정치 세력들이 대부분 또 운동권 출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곳곳에 지금 세포처럼 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이런 것들이 정기 투쟁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언론에도 있고요, 시민단체 속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노조에도 있고, 뭐 학교에 가면 또 정교조가 있고, 뭐 민노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거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 조직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때문에 여의도마저도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소하고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이제 나아가자면 이 조정훈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전투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 50살인데요, 50살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또 우뚝한 신진 정치인이 한 명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